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치인들의 추악한 실체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나 전당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송주준 씨가 왜 요즘 들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안 올리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한마디로 그냥 답변을 드리면은 현타가 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한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고 그리고 또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국민의힘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이 한 전 위원장의 그 모습을 떠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금 다른 후보들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인지 무슨 뭐 텔레그램 메시지인지 그것까지도 막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입장을 내가지고 대통령실은 뭐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끌어들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가 그 저기 김무식이 하는 그 실장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누가 뭐 그 김규환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막 해킹이라도 했습니까? 해킹해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막 빼온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누가 보든지 간에 그거는 공개한 거 아닙니까? 공개시킨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 정권을 갖겠다, 그리고 또 뭐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욕심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지금 후보 측도 그렇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제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고 이런 진짜 추잡스럽고 이런 진짜 저질스러운 정치인을 제가 응원해 왔다라는 거에 제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제가 한탄스럽고 너무나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따로 영상까지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저렇게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아무리 저렇게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운명은 정해져 있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저런 더러운 짓거리를 한 인간들과 그 세력 그리고 그 대표라고 하는 후보 모든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치 생명이 끝장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끝장날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저 극악무도한 이재명을 상대할 것이냐?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문자가 어떻다 뭐 사과를 뭐 어떻게 사적 라인을 통해서 했냐 뭐 공정 아유 진짜 한심해 죽겠습니다. 한심해 죽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성문 석자를 듣고 아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지. 뭐 옆집에 사는 사람 말고요.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 말고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딱 정확하게 알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막 정치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성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화천대유의 전 대표였던 사람이 이성문이죠. 오늘 제가 그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적인 실토를 했다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성문이가 등장한 적이 있냐라고 한다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이성문이랑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이재명과는 모르는 사이다. 부정행위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일보가 저렇게 단독 기사를 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한국일보랑 만나가지고 이성문 씨가 3시간 가까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냈대요. 그러면서 이성문 씨가 처음에는 인터뷰는 하되 사진은 찍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내 사진이 내 말의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한다면 좋다며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 이따가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성문이가 했다라고 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구라거든요. 다 구랍니다. 이성문이 스스로가 지금 사실상 실토를 했기 때문에 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는 사실상 다 구라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왜 도대체 이성문이가 많고 많은 언론사 중에서 하필이면은 한국일보랑 3시간 가까이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쏟아낼 수가 있었는가?
그 배경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간부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았잖아요. 김만배 씨한테. 그리고 그 간부라고 하시는 분은 안타깝게 최근에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받던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 있는 저 인간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짓거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둘째, 정치랑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개구라를 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모 후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뻔뻔스럽게 구라를 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얼마나 이거 막 파렴치합니까? 인터뷰는 하되 사진은 찍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가 아 됐습니다. 사진 찍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 얘기인지 그거는 내가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진까지 찍겠습니다. 다구라거든요. 다구라 이런 얘기가. 쇼도 잘합니다. 쇼도. 뭐 어떤 얘기도 있냐? 이재명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성문이가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약간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봤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 다구라 아닌가? 아니 뭐 떠나가지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다구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뭐 입만 열면 구라를 쳐요. 아니 뭐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구라를 치고 그게 구라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사과도 안 하지 않습니까? 박찬대 그 인간도 어떻습니까? 이화영 부인이랑 연락했다라고 하는 게 팩트였는데 뭐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치다 보니까 딱 한 번 봤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보기는 봤는데 연락한 적은 개 많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정도로 진짜 제가 트라우마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성문이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수사받아도 자신 있다. 장담하는데 어떤 공무원 정치인에게도 금품 준 적이 없고 그들과 결탁해 부정행위 하지도 않았다.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될 거를 각오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질 것이다. 저렇게나 당당하고 저 얘기만 들어보면 누가 도대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당하다. 뭐뿐만 아니라 장담하는데 공무원이 됐거나 정치인이 됐거나 금품 하나도 내가 준 적이 없고 계좌 추적 다 해봐라. 나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야 맞네. 이성문 얘기가 진짜로 맞네. 화천대유랑 무슨 뭐 이재명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던 거 그거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낸 가짜뉴스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렇게나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이성문 씨가 뭐라고 실토를 했는지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는 겁니까? 그 인터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랑 했던 3시간 가까이 했던 그 인터뷰가 뭐라는 거예요?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라고 이번에 이성문 씨가 실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터뷰가 실리게끔 도와준 사람이 김만배고 그리고 그 김만배 같은 경우로부터 누구로 또 돈을 받은 거예요? 김만배한테 돈까지 받았다. 뭐 사실 뭐 그 돈까지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극단 선택을 하셨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도 한국일보 간부로서 진짜 부끄러운 그거를 남긴 거죠. 그렇죠? 김만배가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선 직전에도 뭐 했었습니까? 뉴스타파를 통해 가지고 신앙님이랑 가짜 녹취 파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터뜨렸던 게 김만배 아니었습니까? 김만배는 지금 신앙님 두 사람의 구속 만료 기간이 오는 9일에서부터 10일 사이인데 그 9일부터 10일 사이에 검찰은 지금 수사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의 가짜 지금 녹취 파일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구속 기소를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속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자체를 폐간시켜도 이건 모자랄 판이에요.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진짜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대선을 며칠 앞두고 사흘 앞뒀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2022년도 3월 6일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어떤 그 몸통인 것처럼 조우영 씨를 만나가지고 뭐 브로커 조우영 씨를 만나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조우영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아니었다고. 나를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잘라내버리고. 악의적으로 악의적도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고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던 것이고 대선 4일 전에 터졌던 게 바로 저 녹취 파일이었죠.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일보 그 인터뷰 같은 경우도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고 뉴스타파의 그 녹취록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가짜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더러운 것들의 짓거리를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보수 우파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강인한 대통령이 아니라 강인한 당대표가 만들어져 가지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